자, 그러면 우리 45쪽에 책 읽었는가? 45쪽에 책 읽었어? 거기 제일 밑에 2번 공유결합 해가지고 책 읽었어? 그 다음 그 밑에도 문제 풀렸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2번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니까 공유결합 물질 그래가지고 그것도 책 읽었나? 어? 여기서부터 해야 돼? 자, 그러면 필기 잠깐만 하고 책 바로 봅시다. 알겠지? 자, 가로 2번 필기 얼마 안 남아있네. 가로 2번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자, 이 공유결합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자. 이 공유결합한 물질들을 우리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전기 전도성이야.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 조금 이따가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기 전도성 한번 보자. 전기 전도성을 보면 우리가 그때 이온결합 물질 있지? 이온결합 물질 NaCl 이런 게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맞지? 딱 쳐다보면 알아야 돼. 요게 지금 금속이지? 요게 지금 비금속이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갖다가 우리는 이온결합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 고체에서 전기 통하더나 안 통하더나? 안 통했지. 맞지? 근데 액체 상태나 수용 상태에서 전기 통해 안 통해요? 통하지. 그게 외워져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얘 액체에서도 전기 안 통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요거 전기 전도성으로서 우리는 출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용해성 요걸 갖다 우리가 볼 건데요. 너희들 이온결합 물질 물에 잘 녹더나? 응? 이온결합 물질 어떻게 공부해야 돼? 대부분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 얘기했잖아.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이 있다 그랬지? 누구? 앙금이지. 맞지? 그런 식으로 대줘야 돼. 그래서 물의 용해성이 이 공유결합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지? 물에 대한 용해성이 거의 없다. 물에 잘 안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누구냐면 염화수소. 너희들 염화수소 얘는요 물만 만나면 무조건 녹아 들어갑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얘도 물만 만나면 무조건 녹아 들어가요. 알겠니? 그래서 요게 시험에 출제를 갖다가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안 녹는데 물에 잘 녹는 것도 예외성이 있다 보니까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쌤이 파란색으로 적었던 저 부분은 무조건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자, 이번에 공유결합 물질 줄치세요. 공유결합 물질.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분자를 이룬다. 줄쳐라. 분자를 이룬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에탄올. 에탄올 화학 시간 봐봐. CHO밖에 없잖아. 맞지? 여기서 금속이 있나 없나? 금속 원소 없다. 그래서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설탕 봐봐. 설탕. C 12개, H 22개, O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CHO로 되어 있잖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뷰테인 봐라. 뷰테인. C 4개, H 10개. 야 같은 경우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아스피린 보세요. 아스피린 보니까 CHO로 밖에 안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자 그냥 화학식만 보더라도 NaHCO3 요거 한번 찾아봐봐. 무슨 결합 물질 같아요? 이온 결합이지, 맞지? 이게 지금 금속이라는 게 보이고 비금속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 딱 찾아보면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돼. 또 뭐 있지? 뭐 CaCO3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지, 맞지? 그래서 금속 원소가 눈에 보이고 하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자.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동그라미 쳐봐, 성질. 그래서 성질 동그라미 쳐서, 자, 그 밑에 쌤이 볼게.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별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뒤쪽에 줄치자. 실온에서 대부분, 이 책이 왜 이래 돼 있지? 액체나 기체이다. 책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는 분자 결정을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공유결합 물질에서도 보면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 이렇게 나눠서 배울 거거든. 근데 이거는 분자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줄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녹지 않지만 설탕,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것들은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기전도성 동그라미 쳐봐. 자, 전기전도성 동그라미 쳐서 뒤쪽에 줄치자.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까? 그 밑에 그림 한번 봐봐. 자, 설탕이 보면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가 물에 녹였어. 물에 녹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놈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그림 바로 위에 줄쳐라.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줄치세요. 그림 바로 위에 있지, 맞지?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펴봐라. 규산염 광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용어 잘 알아둬야 돼요. 규산염 광물. 그래서 뒤쪽에 규산이온, 그래서 자 가로에 있는 거 줄 좀 쳐라. SiO4 4-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이것이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이온과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규산염 광물, 지각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소 봐라. 산소. 우리 산소 보면 공유결합 물질이지, 맞지?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되고 호흡에 이용된다. 대기 중에 21%다. 이런 건 뭐 다 아는 내용이지. 그 다음 오른쪽에 물 보자. 물은 H2O로서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지? 그래서 사람 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질소 N2, 얘네들도 전부 다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3번, 4번, 5번 그거만 지금 퍼뜩 한번 풀어보자.
다 했어. 자, 쌤 다 불러줄게. 자, 3번에 1. 기억의 결정, 니은의 분자. 그 다음 4번에 가,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나, 물, 에탄올. 그 다음 5번에 OOX입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잠깐 이래가지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그림이 나와 있지, 맞지?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자, Q1 바로 갑시다. 마그네슘하고 염소하고 결합했을 때 보면 염화 마그네슘 MgCl이가 맞나? MgCl2지, 맞지? MgCl2. 자, 그래서 얘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중간에다가, 자, Mg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 12번. 그럼 중간에 양성자수 몇 개? 12개. 전자수 몇 개 있어야 돼요? 12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얘 같은 경우 몇 개 있어야 되냐면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얘는 Mg2 플러스고 Cl 마이너스 이거잖아,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우리가 원래 원자면 2개를 그려야 되잖아, 맞지? 근데 2개를 잃어서 요래 가지고 2 플러스 이렇게 쓰면 Mg2 플러스를 한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Cl 마이너스 옆에다 그려줘야지. Cl 원자 번호 몇 번? 17번. 중간에 17 적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써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17 적고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적고 요래 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돼. 그 밑에 그림 그려. 오늘이 5일이제? 맞지? 12, 19, 26. 3월달 달력 넘어가면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조금 준비해 줄게요. 알겠죠? (3월) 모의고사 잘 치면 편입할 수 있는 거 아나? 모르나? 내가 청우 가고 싶으면 청우 가든지. 3월 모의고사 성적표 하나 들이대면 편입됩니다. 찬영 어때? 3월 모의고사 잘 쳐가? 내가 물어보니까 전교 1등, 2등, 3등이 보니까 장학금을 얼마를 받냐면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받더라고, 장학금을. 그래서 1학기 때 500, 2학기 때 500 이렇게 해서 1년에 장학금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가 장학금을 한 달에 한 2, 300 정도는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보지. 질소 원자, 수소 원자 전자 배치를 이용하여 암모니아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암모니아 7번이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암모니아. 질소. 쏘리. 자, 얘가 바깥에 우리가 몇 개가 돌 거냐면 5개 돌지 맞지? 5개. 자, 5개 도는데 그게 보니까 수소가 3개 붙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수소가 붙을 때 보면 요렇게 하나 붙고 직거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질소가 또 하나 줘야지, 맞지? 그 다음 여기 또 수소 요래 가지고 붙는데 직거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질소도 하나 꺼내내 줘야지, 맞지? 그 다음 여기 또 수소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해서 직거 하나 꺼내고 질소도 하나 꺼내야지. 그러고 나서 질소치 남아있는 거 2개 요렇게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생각해봐. 이런 거 수행평가 치기 되게 좋은 거지, 맞지? 수행평가 치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숙제 나갔지? 49부터 57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원 들어가기 전에 그게 우리 59쪽 잠깐만 한번 해보고 갈까? 59쪽. 자, 59쪽 한번 봐봐. 가로 1번 봐라. 약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한 후에 계속 팽창한다는 이론? 그치, 위에다 적자. 빅뱅 우주론이지, 맞지? 그리고 세로 1번 볼까?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뜻한다? 주기. 그 다음 가로 2번 보자. 주기율표의 일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를 뭐라 그래? 그렇지, 알칼리 금속. 세로 2번 볼까?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으로 넓은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가로 3번 볼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빛을 방출하는 천체? 주계열성. 그 다음에 세로 3번. 빅뱅 후 약 38만 년 3000켈빈일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우주 배경 복사지, 맞지?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가로 4번.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뭐라 불러? 뒤에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 화학 반응에 참여함으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누구지? 원자과 전자. 세로 4번. 세 개의 쿼크가 강하게 결합해 생성된 입자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 이온결합. 세로 5번. 주계열성이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 붉게 보이는 별? 적색 거성. 6번. 가로 6번. 적색 거성 바깥층이 팽창하여 생긴 행성 모양의 성운. 그렇지. 행성상 성운. 그 다음 세로 6번. 비금속 원소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하는 화학결합? 공유결합이지, 맞지? 자, 그러면 됐다. 다음 단원의 제목이 보니까 자연의 구성물질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62쪽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새로운 단원이야. 자, 우리가 필기를 뭘로 갈 거냐면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자,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 2개 배울 겁니다. 뭐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규산염 광물 배울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생명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물질이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배우면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배우고 갈 거냐면 우리 지구에 구성 원소들이 있어요. 구성 원소.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첫 번째로 너희들 지각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뭐지요? 지각. 누가 제일 많아? 지각에? 산소 제일 많지. 두 번째, 규소. 그래서 산소, 규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도 좀 외워도 산규, 알, 철, 칼, 나, 칼, 마. 이렇게 외워도.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시간에 요 뒤에 있는 금속 원소들도 건들 거거든요. 됐니?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중에 보면 앞에 있는 산소하고 규소는 비금속이다, 이거. 비금속. 근데 요 뒤에 있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금속이다, 알겠지? 그렇게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생명체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산소입니다. 산소. 알았지? 생명체에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탄소야. 탄소.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단백질 구성 원소가 뭐야? CHON. 탄수화물은요? CHO. 지방은 CHO잖아. 맞지? 그래서 C가 우리 몸속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 뭐 H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 지구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 자, 요거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나중에 요거 분명히 또 건들 겁니다. 알겠지? 지구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가 누군지 아나? 철입니다. 철. 철. 그 다음이 뭐지? 산소야. 산소. 철, 산소야. 그 다음에 뭐 규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3등까지도 기억은 할 필요는 없고. 자, 지각에는 보니까 철이 좀 네 번째 있다. 맞지?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철이 제일 많은 이유. 그렇지. 우리 앞에서 지구의 형성에 보면 마그마, 바다 다음 단계가 뭐였어? 멘틀과 핵의 분리지. 맞지? 그때 무거웠던 철이 다 지구 해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적지 말자. 우주에 제일 많이 있는 거는 누구지?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지. 맞지? 대기에 제일 많이 있는 건 누구지?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다음에 그치. 그래서 대기는 이제 고동부니까 좀 알아둬라. 질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채미 이거 퍼센트 외우고 있나? 질소? 요거? 요거? 어? 그치. 0.93? 요거는? 0.03. 0.03. 그렇습니다. 78, 21, 0.93, 0.03. 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은 그런 것도 다 우리는 알고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갖다가 봤었는데 결론을 보니까 지구계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 누가 눈에 보이나? 누가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소지. 산소. 맞지? 산소가 거의 뭐 1바 2바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지? 1바 2바 안에 산소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산소가요 반응성이 상당히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상당히 커서 다시 얘기해서 산화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보면 우리가 산화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연계에 너희들 철광석 있지?
철광석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Fe2O3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맞지? 그래서 이 산소는요 아무나한테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규산염 광물을 갖다 배울 거예요. 너희들 광물 중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광물 배웠게 안 배웠게? 배웠대. 그래서 이런 것도 복습 잘 해놔라. 나중에 3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써먹게 돼 있습니다. 알았지? 언제 광물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혹시 광물 중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래, 감남석, 또 석영,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광물이야. 석영, 감남석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 이건 필기하지 말고 우리 책에 보면 중등부 책에 이렇게 돼 있다.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이 됩니다.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다. 중학교 1학년 책에 알겠지? 그래서 요게 광물,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보게 될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 수업하는 부분 있지? 수업하는 부분이 어떤 과정이냐면 요런 과정이 돼. 땅 속에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옵니다. 마그마가 알겠지? 그럼 마그마가 지표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서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서 조금 있으면 뭐 하지? 식을 거 아니야, 맞지? 맞나? 식는 과정 배웁니다, 이제. 알았지? 마그마가 처음에 액체였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점점 식으면서 이제 고체 상태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부터 배워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규산염 광물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소개할 놈은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조암 광물 하는 걸 내가 알려줄 겁니다. 우리 책에는 조암 광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중학교 때 조암 광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암 광물. 그래서 조암 광물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암석에 제일 많이 있는 광물. 암석에 제일 많이 있는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근데 암석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광물, 조암 광물이라 하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6개가 나와 있습니다. 6개 알겠지? 자, 근데 이 조암 광물들이 원소가 대부분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산소하고 규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산소하고 규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규산염 광물.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으니까 규산염 광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조암 광물 6개 외워야 됩니다. 누가 있느냐? 석영, 장석.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글자씩 외우세요. 감휘, 각흑. 석영, 장석, 감휘, 각흑. 요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석영, 장석, 감이 뭐겠노? 감, 람석입니다. 휘는 뭐지? 휘석이야. 각은 각섬석이다. 각섬석. 흑은 흑운모다. 흑운모. 이런 것도 과학이 진짜 쉬운 겁니다. 이 정도면. 맞지? 이 정도는 외워가지고 풀면 끝이잖아. 계산하고 머리 돌리고 이렇게 충돌 있지. 내가 진짜 충돌 점수 채점하다가 시험지를 막 어떻게 막 먹어볼라 하다가 내가 말았다. 충돌 잘 쳤니? 난 네 점수 알려줄까? 우리가 항상 점수는 2자리가 되어야 돼. 꼭 알겠지? 점수는 2자리야. 알겠지? 하여튼 목요일날 샘플이 해줄게요. 자, 조암광물. 조암광물은 요거 외워야 됩니다. 석영, 장석.
그 다음 감희, 각흑 이렇게. 선생님이 왜 얘들은 두 글자씩 다 따서 하고 얘들은 왜 한 글자씩 합니까? 그래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얘네들이 보면 어두운 놈이다. 어두운 놈들. 알았지? 석영하고 장성은 밝은 놈입니다. 근데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생각나는 거 한번 물어보자. 왜 어둡습니까? 그치?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철과 마그네슘이 많고 얘들은 철과 마그네슘이 적어서 밝은 거야. 알겠니? 그런 것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 이래 되면 색깔이 어둡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다. 밀도를 물으면 밀도가 둘 중 누가 크다 얘기할래요? 이쪽이 크다 하겠지 맞지?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는데 알았지? 얘는 적다는데. 그래서 밀도 크고 색깔 어둡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규산염 광물을 갖다가 배우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해만 하세요. 아직 너희들이 화학 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용은 알겠지? 근데 필기는 해두세요. 알았지? 자, 일단 규산염 광물이니까 규소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규소 물어보자. 준수가 규소 원자번호 몇 번이지? 찬영이 몇 번이지? 몇 번이고? 몇 쪽이 몇 쪽? 3쪽이 14쪽이지. 그래서 규소가 지금 이제상 14족입니다. 14족. 그래서 14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 4개지 맞지? 원자과 전자수가 4개. 원자과, 가가 무슨 가짜? 가능할 가짜라 했지? 결합하는데 가능한 전자수가 몇 개? 4개라는 거예요. 4개 이렇게. 홀 전자수 몇 개? 4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홀 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 전자. 홀 전자가 보면 결합이 가능한 전자예요.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갈게. 자, 규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홀 전자가 4개야. 아까 선생님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랬지? 여기 누가 붙어야 되지? 산소가 붙겠지, 맞지? 산소 같은 경우에 몇 쪽이 몇 쪽? 2쪽이 16쪽.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 6개.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산소 붙습니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산소 붙어요. 산소 지금 점 개수 세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지? 아까 원자과 전자수 6개를 했으니까. 다른 데도 다 산소가 붙어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쪽에도 산소 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도 산소 붙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보니까 규소 바깥에 8개 다 채웠지, 맞지? 뭐지? 8개 다 채우면 안정이다. 뭐지? 옥텟 규칙. 산소 봐라. 8개 다 채웠습니까? 안 채웠지. 그러면 얘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 주변에 있던 전자들을 갖고 옵니다. 얘 갖고 와요.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갖고 옵니다. 왜 갖고 와요? 그러면 얘들은 전기 음성도라는 게 상당히 큰 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값 외워야 됩니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3.5입니다. 3.5. 전기 음성도가. 그럼 전기 음성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이거를 갖다가 뭐라 부르노?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러지. 그럼 공유결합을 하고 나면 이 공유결합 했으니까 이제 안정돼 있잖아, 맞지? 근데 또 얘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 전자쌍을 또 가져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게 전기 음성도다. 전기 음성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유 전자쌍 가져가는 힘. 이 공유 전자쌍을 가져가는 힘이 전기 음성도인데 봐라. 이 둘 중에서 누가 값이 크냐면 산소 쪽이 값이 더 커요. 규소보다. 그럼 규소보다 산소 쪽이 더 크다 보니까 잘 봐봐. 여기 지금 점 하나는 산소 거고 점 하나는 규소 건거 알지요? 근데 걔네들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끌고 가려는 힘이 산소 쪽이 크니까 얘들 산소 쪽으로 치우쳐요. 됐습니까? 그럼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규소 전자 한 개 얻은 것과 같고요. 규소 입장에서는 지껏 전자 하나 뺏긴 것 같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봐. 요 산소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전자한테 한 개 얻었지. 그 다음에 규소 것도 한 개 가져왔다. 그래서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습니다. 이쪽 산소도 두 개의 전자를 얻고 요거도 두 개 얻고 얘도 두 개 얻습니다. 이렇게.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각각 두 개씩 다 얻었는데 중간에 있는 규소는 전자 몇 개를 뺏겨버렸어? 네 개를 뺏겨버렸어. 4 플러스예요. 4 플러스. 자, 그래서 잘 봐.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그림을 다시 그리면 중간에 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플러스? 4 플러스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이제 산소들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 산소들이 어디다가 달라붙냐면 너희들 사면체 알지? 사면체 꼭지점에 달라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산소, 요거도 산소, 산소, 산소 이렇게. 근데 얘들 각각 다 E-였지, 맞지? E-.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는 4, 마이너스는 8이지, 맞지? 맞나?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띄어야 되겠니? 4 마이너스 띄어야 되겠지, 맞지? 4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산염 사면체라 그럽니다. 규산염 사면체.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 야가 보면 화학식이 SiO4 4-입니다. SiO4 4-.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요거 일단 외워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음성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화학 1에서 배울 겁니다. 알았지? 근데 또 알아둬야 될 거는 규산염 사면체가 SiO4 4-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우리는 결론 이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4-가 된다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알았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야 될 게 뭡니까? 그거를 갖다가 쌤 필기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제 동그라미 몇 번 하면 되지? 동그라미 3번 하면 되나? 자, 동그라미 3번 이래가지고 결합 구조. 결합 구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잘 해주면 돼요. 결합 구조. 그래서 결합 구조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자 봐.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액체 상태로 왔어.
그럼 액체 상태일 때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SiO4 4- 요거 있을 거고 액체 상태에 맞지? 이온으로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아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산, 규, 알, 철, 칼, 나, 칼, 마그네슘 이런 거 있다는 거야. 지금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 이온으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지표에서 어떻게 되냐면 식잖아. 맞지? 얘네들 이제 식을 거야.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요거 하나에 요거 달라붙고 요거 달라붙으면 중성되지 않나? 맞지? 요거 하나에 양이온 2개만 딱 결합하더라도 중성되지. 맞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처음에 SiO4 4-에다가 누가 결합하냐면 이가 양이온을 쌤이 결합시킬게. 이거나 안 그러면 Mg2+, 얘들이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면 중성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중성으로 돼서 만들어진 구조가 우리는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로서 처음 만들어지는 광물이 누구냐? 감남석입니다. 감남석.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남석을 갖다가 화학식으로 쓰라 그러면 SiO4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감남석이 SiO4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봐라.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감남석 독립형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있으면 이제 얘하고 달라붙으면 얘들 이제 사라질 거 아니야. 사라질 거 아니야. 맞지? 양이온의 수가 점점 사라지겠지. SiO4 또 4- 있으면 얘 달라붙으면 이제 일자리 하나 붙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하고 점점 양이온 수가 줄어들 겁니다. 맞지? 그래서 독립형 구조를 만들 거야. 독립형 구조가 뭐예요? 아까 요런 구조. 얘가 지금 4-인데 여기 양이온 Mg2+하고 Fe2+ 2개만 들어가더라도 이제 얘들은 중성돼 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독립형 구조 그림이 원래는 사면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주소가 처음 자리 잡고 있고 산소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지? 사면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났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요런 게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이쪽 산소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연마가 산소를 하나를 버려요. 산소를 버려서 이쪽 산소를 공유해 버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양이온 수가 점점 감소해서 떨어져요. 감소하게 떨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놈이 산소를 버리고 산소 한 놈을 공유한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사면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림 그릴 거냐면 삼각형으로 그릴 겁니다. 요렇게 하나가 독립형 구조가 있으면 요게 산소 있잖아요. 요 끝에. 그게 다른 놈이 와서 이렇게 또 달라붙을 거예요. 이렇게. 산소를 공유해 버립니다. 그 다음 여기 또 산소 있겠지? 그거를 또 이렇게 공유를 해버려요. 그 다음 여기 산소 있겠지? 이렇게 공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사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이 산소 하나를 공유하면서 사슬 형태로 쫙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단사슬 구조로 만들어진 광물이 누구야? 그러면 휘석입니다. 휘석. 그래서 휘석의 화학식을 써라 이러면 SiO3입니다. 산소 하나가 빠져나갔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좀 더 지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단사슬 구조끼리 붙어버려요. 자, 봐.
이렇게 단사슬 구조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를 하나씩을 공유를 해가 단사슬 구조를 만든 거잖아, 맞지? 근데 또 단사슬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게. 그러면 얘가 단사슬인데 여기 있지? 산소를 공유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산소를. 알았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사슬 구조 두 개가 붙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복사슬 구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는 요게 산소 공유했고 원래 여기 산소 공유했고 이렇지, 맞지? 자, 그래서 요걸 우리는 복사슬 구조다. 복사슬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 각이야. 각삼석. 각삼석은 Si4O 11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복사슬끼리 붙어요. 복사슬끼리 붙습니다. 그럼 복사슬끼리 붙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판상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판상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물, 흑운모입니다. 흑운모. 그래서 흑운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Si 2개, O 5개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판상끼리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체 구조가 되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는 망상구조라 그래. 망상구조.